진도량이 많습니다. 그동안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페이스 부분 시작할 거고요. 저번 주까지 했던 추상 클래스까지 이해 잘 되셨는지요? 복습 해보셨는지. 그거에 이어져서 이제 인터페이스 진행할 거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페이스가 뭔지. 인터페이스라는 건 객체의 사용 방법을 정의하고 교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개발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객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자체로 객체로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를 가질 수는 없고요. 자바 7 버전 이전부터는 추상 메소드로만 선언이 가능했는데, 자바 8 버전부터는 디폴트 메소드와 전적 메소드를 선언이 가능해짐으로써 확장성이 더 넓어졌고요. 상속은 같은 종류의 하위 클래스를 생성, 인터페이스는 사용 방법이 동일한 클래스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상속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슬슬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선언은 인터페이스 명을 써주고 인터페이스 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는 타입 상수명과 타입 메소드명, 디폴트 타입 메소드명, 스태틱 타입 메소드명 이렇게 4가지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타입 메소드명은 추상 메소드를 나타내고 있고요. 따로 표기를 안 하더라도 추상 메소드입니다. 각각을 좀 나눠서 보면 상수 필드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이 되고요. 딱히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파이널로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명은 대문자로 주로 이제 변수 타입명을 선언한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다른 단어일 경우에는 언더라인을 사용해서 연결한다. 그리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지정한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지정하는 것은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될 경우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이 선언되지 않으면 값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 메소드는 우리가 전에 추상 클래스를 배우면서 추상 메소드 같이 배웠었는데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타입 메소드면 매개 변수만 기술하고 대괄호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해당 메소드에 바디가 없습니다. 클래스 인터페이스에는. 그래서 퍼블릭 앱스트랙으로 생략을 해도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바디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바 8에 추가된 게 디폴트 메소드 그리고 정적 메소드가 있는데요. 디폴트 메소드는 클래스의 인스턴트를 써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키워드가 인스턴트 타입 앞에 붙고요. 퍼블릭 특성을 갖기 때문에 퍼블릭을 생성하더라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객체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정적 메소드 선언에는 퍼블릭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생략해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인터페이스로 따로 구형 객체를 디폴트 메소드처럼 구형 객체를 따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인터페이스로 바로 호출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해당 내역을 소스를 보면서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선언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상수선언. 상수선언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피저로만 선언했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퍼블릭 스티키 파이널로 선언 자동으로 선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상 메소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상 메소드는 딱 보시기에 아까 설명한 것 같이 바디가 없습니다. 바디가 없고요. 메소드명만 나열하고 있고요. 파라미터까지 선언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리턴 타입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지금 현재 리턴 타입은 상황이 있겠네요. 디폴트 메소드입니다. 디폴트 메소드는 객체가 디폴트라고 선언해주고 사용하는 메소드로서 그 객체의 이 인터페이스 내부에서 어떤 처리 부분이나 그 메소드를 선언할 때 사용을 합니다. 메소드는 그 자바 8부터 추가가 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정적 메소드는 앞에 스태틱이 붙는 메소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정적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에 같이 그 해당 객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형 객체가 별도 필요 없이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이 부분은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로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인터페이스를 리모트 컨트롤하는 리모트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한 후에 정적 메소드와 디폴트 메소드 그리고 추상 메소드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선언해놨을 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는 기존에는 익스텐드로 상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먼트로 그 해당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고요. 지금 아까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가 있죠. 추상 메소드는 항상 상속을 받았으면 해당 바디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실체 메소드를 항상 구현을 해줘야 돼요. 실체 메소드가 구현이 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당 위에 추상 메소드가 있었지만 이렇게 내용이 없는 추상 메소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오디오 클래스에서는 해당 턴온과 턴오프의 볼륨의 추상 메소드의 실제 내역이 들어있는 내용을 구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판례 규정 역시도 리모트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상 메소드를 모두 구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인터페이스 선언되어 있는 두 가지 객체를 봤는데요. 판례 규정과 오디오를 봤죠.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자체로 생성자로 생성을 할 수가 없고 구형 객체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트 컨트롤로 새로 생성자를 만들어서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리모트 컨트롤 타입으로 선언을 한 후에 그 구형 객체로서 상속을 받은 클래스로 그 구형 객체를 구현을 하여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 이해해주세요. 인터페이스 형태지만 인터페이스로 생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형 객체로 생성을 해야 해당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 차이점을 보면 아까 보면 컨트롤 인터페이스에서
디폴트 메소드가 있었죠. 그게 setMute라는 디폴트 메소드가 있는데, 디폴트 메소드는 어떻다고요? 구형 객체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 객체가 있게끔 구형 객체를 만들어주고 구형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고요. 스태틱 메소드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스태틱 메소드는 스태틱으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구형 객체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바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 지금 setMute는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setMute는 디폴트 메소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점이고요. 정적 메소드는 구형 객체를 별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셨으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구현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A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 B, B, C, F와 같이 구현해놓고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A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는 모두 인터페이스 형태로 형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현 객체로 C 클래스로 구형 객체로 삼을 수도 있고 E 클래스로 구형 객체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에서 약간 조금 예전 상속을 배우면서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A라는 인터페이스로 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겠죠. A2를 C로 했을 때 가능하다? 역시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익명 구형 객체가 있습니다. 익명 구형 객체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익명 구형 객체는 해당 객체의 이름을 별도로 주지 않고 익명적으로 이름이 없는 객체를 만들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수상 메소드, 신체 메소드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뉴 인터페이스로 생성자로 만들 수가 없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형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옆에 대괄호를 해서 해당 클래스, 해당 객체에 대한 신체 메소드를 구현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계속 보던 형태의 해당 객체, 구형 객체에 대한 이름이 없고 그 이름이 없는 객체에 대한 신체 메소드를 구현해서 사용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익명 구형 객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모든 추상 메소드를 실체 메소드를 작성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필드 메소드 선언은 가능하지만
익명 객체 안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 변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 왜냐면 여기에서 익명 클래스는 대부분 한 번,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만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는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익명 객체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주세요. 다중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바는 상속을 받을 때 클래스랑 상속과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고 그랬나요? 불가능하다고 그랬나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요. 자바는 상속에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딱 한 가지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다중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이 있고 임플리먼트로 인터페이스 A 콜러 인터페이스 B 형태로 해서 다중적으로 여러 개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거 나타내 준 거고요. 다중 인터페이스 구현은 구현 클래스의 모든 인터페이스 추상 메소드의 실체 메소드를 작성해야 된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추상 메소드는 구현되는 클래스 객체에서는 항상 추상 메소드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있는 추상 메소드와 B에 있는 추상 메소드가 있을 경우에 양 두 개를 상속받는 C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C라는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A, B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 모두를 실체 메소드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사용은 변수는 구현 객체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한다. 소스 부분에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추상 메소드 사용 구현 객체가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입되면서 추상 메소드를 개발 코드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 사용 디폴트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가 아닌 인스턴트 메소드이므로 구현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객체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 객체가 별도로 있어야 내부에 있는 디폴트 메소드를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정적 메소드는 인터페이스 바로 구축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요한 이 네 가지는 핵심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소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네임이 있는 이 클래스고요. 오디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죠. 상속받아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서 실제 지금 네임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네임 클래스가 있죠. 별도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네임 클래스가 있다는 점이고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본 부분 이 부분을 보면 네임이 없는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스 상황으로 봐도 위에처럼 해당 클래스가 없어요. 그죠? 클래스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내가 해당 거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위에 오디오 클래스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싶을 경우에 오디오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인터페이스로 생성을 하되 대괄호가 열려있죠. 열려있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추상 메서드를 모두 실체 메서드로 구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바로 RC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 상태로 구현이 만약에
오디오처럼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샘플로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 부분을 사용 기체로 해서 생성을 해서 변수에 대입을 한 거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름이 없는 익명 클래스, 익명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봤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사용이 바로 가능한 겁니다. 습관들이 안 쳐지죠? 오히려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익명 클래스라고 해요. 익명 객체. 그리고 멀티 다중상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중상속은 간단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가 있네요. 취업입니다는 텔레비전은 이렇게 익스텐드 클래스는 익스텐드로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차이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중상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나타내고 있고요. 해당 그렇기 때문에 다중상속을 받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선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 객체는 리모트도 될 수 있고 서치업을 인터페이스 타입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시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갖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아래 부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쉽게 되실 거고요. 만약에 이 아래 단계를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배웠던 거예요. 인터페이스 선언해놨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딩 관련해서 되어 있네요. 오버라이딩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인터페이스 바이클리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런이라는 메소드를 새로 생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면 아래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번씩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카톡이나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 진도사항이 좀 많이 있어서 인터페이스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신 분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없으시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는 자바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자바 프로그램을 그 즉시
오류가 발생함과 동시에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 해당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운영되는 시스템을 갑자기 중지되거나 멈춰버리면 그거에 대한 손해가 굉장히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 개발자가 특별하게 이 부분이 오류가 나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해놓음으로써 오류가 났을 때 시스템이 종료되는 걸 방지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유지성을 좀 강화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크게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 예외는 exception이고요. 실행 예외는 이렇게 exception이에요. 크게 보면 최상위 클래스는 exception입니다. exception 안에 런타임 exception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예외는 뭐냐? 일반 예외는 그 프로그램에서 체크가 가능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클래스를 잘못 선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서 검출이 가능한 문법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에서 검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언어 자체에서 컴파일 이전에 확인이 가능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컴파일이 안 되는 걸 exception 한다는 질문이 일반 예외라는 거는 일반 예외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컴파일이 안 됩니다. 오류가 나오죠.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그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컴파일 된 이후에도 일반 예외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예외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주요 그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 의미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이제 예를 이제 계속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 예외는 일반적으로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이해하면, 그냥, 컴파일러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일반 예외는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예외 처리 코드가 이제 필요한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행 예외는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예외 처리 코드를 검사하지 않는 예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컴파일 시의 예외 처리를 확인하는 차이가 있다. 두 개의 예외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예외에서는 이제 일반 예외는 대부분 이제 빨간 줄 쳐주고 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고 한데 실행 예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머의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진행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행 예외는 런 포인트, 널 포인트, 익셉션, 클래스 캐스트, 그리고 넘버 포맷, 인섹션,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코드상으로 문제가 없죠. 코드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실행을 했을 경우에 잘못된 객체를 창조하고 있다거나 잘못된 객체로 변환을 시도한다거나 이럴 때는 시스템이
그 컴파일러 직접 동작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단계 수행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해서 실행 예외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가 이제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서 시스템이 중간에 다운된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없을 경우에 프로그램 곧바로 종료를 해서 안정성이 좀 심각한 위험을 받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널 포인트 익셉션이 있는데 가장 긴 거는 객체 참조가 없는 상태,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객체를 사용하려고 하면 바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 객체를 참조하고 있으면 해당 주소를 찾아야 되는데 생성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객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그런 익셉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스 익셉션은 배열에서 인덱스 범위를 초과할 때, 그러니까 내가 배열의 크기를 3개로 설정을 했는데 네 번째 주소를 내가 보려고 한다거나 그 이상에 있는 정보를 내가 뭐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할 경우 인덱스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범위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표시이고요. 넘버 포맷 익셉션은 많이 발생을 하는 익셉션인데 인티저 타입으로,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이지만 숫자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티저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그 숫자형에 다음과 같이 보면 100이라는 둘 다 문자형이에요. 둘 다 문자형이죠. 푼다고 있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은 숫자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A라는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A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문자형입니다. 근데 숫자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스트링 값은 인티저, parse 인티저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숫자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문자열이 섞여 있을 경우, 해당 문자열이 섞여 있을 경우 지금 현재 이게 1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건지 얼마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건지를 실질적으로 시스템에서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그 숫자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익셉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은 저희가 지금까지 기술 공부를 해오면서 클래스 캐스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형 변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간에서 형 변환을 할 때 형 변환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큰 클래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로 형 변환이 불가능해요. 그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왔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클래스 상위와 하위 클래스 간에서 발생이 가능하고 구형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간에도 발생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억지로 타입을 변환할 때 발생을 한다. 억지로 타입을 변환할 때 저희가 예전에 도그랑 캣 클래스가 있었고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을 때 도그라는 클래스로 애니멀이라는 타입으로 선언을 해놓고 도그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타입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애니멀이라는 객체는 도그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해당 객체를 갑자기 캐스라는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캣이지만 캣과 도그는 전혀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니멀이라는 타입으로 선언된 도그 클래스를 캣으로 변환할 경우에 강제적으로 변환이죠. 강제적인 변환. 하지만 변환할 수 없는 클래스로의 변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억지로 타입을 변환할 때 클래스 케이스 리티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는 많이 이제 프로그램을 간단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라이 캐치문이라고 하죠. 트라이 캐치문이라고 하는데 다음 보면 프로그램 갑작스러운 종료를 막고 정상 실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코드를 예외 처리 코드라 한다. 근데 이클립스에서 빨간 줄이 나오는 건 일반 예외,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예외들, 그런 건 실행 예외라고 한다. 트라이 캐치문은 트라이 부분으로 해서 트라이 대괄호를 열어서 예외가 발생이 필요한 부분, 예외 발생이 가능한, 혹시 예외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넣어주고요.
해당 코드에서 만약에 얘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코드를 잡는 캐치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파이널링 구문이라고 해서 얘가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무조건 실행을 하는 파이널링 구문이 있다. 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파이널링 구문은 같이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외 처리, 예외 종류에 따른 처리 코드고요. 다중 캐치문이 있다. 다중 캐치문이 뭐냐? 다중 캐치문은 캐치를 할 때, 오늘 런타임 익셉션으로 나는 어레이 인덱스 익셉션과 넘버 포맷 익셉션을 두 개 익셉션만 체크를 해서 해당 오류는 내가 별도 분기해서 따로 처리를 하겠다 할 경우, 해당 다중 캐치문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요. 리셉션문과 리셉션문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사용한다는 구문을 사용을 해서 해당 리셉션이 발생할 경우 이 캐치문에 데이터를 남겨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별도로 해당 구문을 처리를 하겠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캐치문이 여러 개 있는 거, 이런 걸 다중 캐치문이라고 하고요. 멀티 캐치문은 이렇게 하나의 캐치문에 여러 개를 같이 모아서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예외에서는 떠넘기기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크로즈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익셉션을 내가 발생한 익셉션 처리를 딴 곳에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다른 곳에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함수가 있을 때, 스로우를 따로 발생을 시키면서,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내 메소드 안에서 해당 오류를 처리할 게 아니라, 나를 호출한 곳이나 나를 발생시킨 시점, 상위 시점에서 해당 예외를 처리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떠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서 잠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익셉션을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고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까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이제 인덱스 해당 익셉션이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이제 어떤 형태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해당 배열 자체가 지금 맞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렌스 길이가 2일 때 사용을 하는데 렌스 길이가 넘어가면 이렇게 구분 분기에서 이 길이를 찾아서 이렇게 길이에 따른 런타임 익셉션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이 부분으로 찾아서 그냥 검출을 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낸 거고요. 해당 익셉션이 어느 상황일 때 사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라는 거 각각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 형태로 변환하거나 이럴 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발생하는지 아시는 분? 이게 왜 발생할까요? 이게 왜 발생할까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설마? 클래스캐스트 구체적으로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얘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얘가 빨간 줄이 안 가져 있는 이유는 얘 메소드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난 유지되죠? 그죠? 얘가 오류가 안 나기 때문에 빨간 줄이 안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메소드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메소드를 바로 사용하면 바로 오류 뜰 거예요. 아, 클래스 캐스트이기 때문에 오류가 안 뜨겠네요.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겠네요. 만약에 저 메소드를 사용한다면. 뭘까요? 우리 저번 때 배운 것 같은데요?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얘를 실행하면. 아무도 모르시는 거군요. 이거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맞추시는 분, 책 한 권 뜹니다. 기억을 상기해보세요. 널포인트 익스텐션은 마찬가지로 널포인트, 해당 객체가 널인데 해당 객체를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죠. 넘버 포맷, 아까 얘기했죠? 스트링 타입인데 변할 이 A가 문자가 들어가면서 숫자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하면 이제 런타임 익스텐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스트라이키 치문인데요. 스트라이키 치문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해당 익셉션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건지 지금 나타내려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이거. 바로 뜨죠.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트라이 캐치문이 없으면 바로 빨간색 떠야 돼요. 바로 오류가 발생하겠죠.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로 떠요. 이렇게 떴다는 건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 이 프로세스가 바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냥 튕겨버린 거예요. 다운된 거. 이건 다운됐으니까 만약에 중요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었다고 하면 심각한 지장이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문을 만들어줌으로써 해당 오류가 발생했지만 사용자가 해당 오류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한 건이라서 바로 이렇게 하고 마치었지만 이게 별도의 프로세스랑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다운이 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지만 트라이 캐치문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설명들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널리 부분은 캐치 구문으로 만약에 이 위에서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넘어프면 익셉션으로 넘어오겠죠, 데이터가. 넘어온 다음에 실행을 해요. 숫자를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갈 것 같죠? 나갈 것 같은데 문제가 있든 없든 파이널리 부분은 무조건 실행을 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파이널리 부분이 무조건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위에만 실행을 했네요. 실행하면 나오죠?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거. 캐스트에서 잡았지만 파이널리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 혹시 아까 문제 내준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걸 들어야 돼요? 특히 마찬가지로 해당 아까 말했던
그 다중 캐치문이나 멀티 캐치문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익셉션은 상이라고 했죠. 상이 익셉션이에요. 익셉션은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군데만 들렸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그 익셉션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세부 익셉션 지금 맨 위에 있는 익셉션 여기를 먼저 제일 체크해요. 제일 먼저 해당 익셉션이 맞다 그러면 여기를 실행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파이널 부분 무조건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실행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익셉션이 먼저 있다 위에 얘랑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익셉션은 최상의 익셉션이에요. 모든 예외를 다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보여드리는 게 편하죠?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바로 이렇게 뜨죠? 왜 뜰까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무조건 일로 다 들어가거든. 오류가 발생하면 최상의 익셉션이기 때문에 얘한테 무조건 다 들어가요. 세부적인 익셉션까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익셉션이 있을 경우 상위 익셉션은 아래에 넣어주는 거예요. 상위에 넣어주면 얘가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멀티 캐치 하는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셉션을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지금 자아 8부터 새로 추가가 됐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파일 익스트림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파일 인프 그 스트림이라는 그 이제 파일 객체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클래스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는 사용을 하면 항상 닫아줘야 돼요. 클로즈로 무조건 닫아줘야 그 다음에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리소스, 그러니까 프라이빗 그 리소스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얘를 사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클로즈를 해줘요. 대신에 파일 아웃 그 스트림이라는 그 지금 이걸 사용하는 이 객체에다가 오토 클로저 그 AV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그 상속을 시켜서 해당 그 부분을 넣어줘야 돼요. 오버라이딩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별도로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파일점 해갖고 해당 객체를 다 사용을 하면 그래서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생략을 해도 된다는 부분. 그냥 뭐 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로우 입셉션은 많이 써요.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내가 입셉션을 던진다 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돼. 입셉션이 뭐 여기서 지금 발생을 하죠. 내가 파인 클래스를 여기서 호출했어요. 호출했는데 파인 클래스가 와갖고 왔더니 클래스가 없어. 클래스가 없네? 그럼 클래스 not found 입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클래스 not found 입셉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 스트라이크 캐치문을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스트라이크 캐치문을 어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트로즈를 던져버리고 트로즈 해갖고 해당 익셉션 여기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위 익셉션을 쓰면 상위 익셉션으로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로를 했기 때문에 파인 여기서 오류가 났는데 트라이 캐치문 상위에 이제 날 호출하는 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트라이 캐치문이 있네?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트로를 던졌는데 상위에서 트라이 캐치문으로 안 잡아주면 오류 발생합니다. 트라이 캐치문으로 던졌을 경우에는 무조건 트라이 캐치문을 잡아줘야 돼요. 트로즈로 예외를 던졌을 경우에는 무조건 상위에서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바로 뜨죠,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 클래스는 좋은 게 그냥 이게 어려운 걸 하면 자동으로 좋다.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이거는 뭐, A로 쓰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라, 뭘로 받겠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별 상관없다는 거, 그냥 무조건 막 이로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에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그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는 애는 경로,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한 그 해당 메소드 경로 출력 안 하고, 여기다가 점 찍으면 해당 사용할 수 있는 애들 쭉 뜨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면 여기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 아마 또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내가 지금 이제 스로를 이제 던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제 얘가 있는데, 자, 내가 이렇게 메시지로 하면, 내가 만약에 스로 이제 이 패션 해서 오류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내리면 불안하네.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데? 아까 우리가 PPT에서 봤어요. 이렇게 이표시하고 같이. 그럼 이렇게 해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 미안. 그래요. 이해가 보면. 요걸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한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 있었네. 지금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생성하는, 그러니까 그 인셉션을 내가 이제 그 새로 만들어서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지금 이제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 대체 이제 사용하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밸런스라는 이제 그 금융 쪽 관련된 이 섹션을 하나 이제 사용자 정의해야 하는 이 섹션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스탠드에서 이 세션 그 클래스를 지금 성속을 받고 있죠. 성속 받고 지금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생성자고, 그리고 해당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전달한다. 이거 슈퍼 메시지 왜 쓸게요? 이것도 숙제할까?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 세션에 보면 이 세션 클래스가 아마 이제 그 숙제로 까보면 그 생성자 중에서 메소드 그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꼭 매개 변수 그 슈퍼로 해서 매개 변수 던져줘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생성자 부분 배울 때.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와보시면 내가 지금 그 해당 제가 만든 클래스잖아요. 이 세션 상속받은. 그래서 이 세션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해당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션이 발생을 하면 지금 해당 이제 2라는 변수에 이제 해당 메시지가 들어오거든요. 에러가 어떤 메시지가 발생을 했는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출력하는 그 부분이고요. 이걸 실행해주면 세션 맞아? 자, 여기
있으면 여기서 스로우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건져줘요. 이 세션 어디서 났다? 여기서 내가 그 해당 익셉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주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해당 메시지를 특정한 메시지 보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써서 던져주면 돼요. 그냥 단순히 던져주면 상태에서 템퍼를 해서 이 세션에 있는 메시지를 갖고 4개 변수를 갖고 있는 생성자에다 던져주니까 나는 해당 이 세션 2라는 그 변수에 된 메시지란 메시지만 호출을 하면 아까 던져진 메시지가 전달가 와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지금 시스템이 멈춰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요거는 또 수령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이거는 해당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출력하기 위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해당 이 세션 발생한 나타내는데 어디서 수록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 호출을 어디서 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메인에서 호출을 했고 메인에서 교체를 생성했죠. 메인에서 이제 스위치로 해서 내주문 했다. 네, 이제 좀 어카운트로 넘어와서 원을 더해주고 이 밸런스가 이제 원유보다 작을 때 당연히 작겠지. 지금 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제 미세션을 발생을 하겠네요. 미세션 발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을 했고 해당은 여기서 호출됐고 그래서 여기 미세션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익셉션 예외 처리 부분까지 오늘 마쳤어요. 끊고 가시면 계속 갈까요? 이 세션까지 마쳤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